안녕하십니까. 김승동 대표님. 예. 먼저 한국 NGO 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또 특별히 또 대한민국 공정한가에 대한 또 포럼을 진행하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NGO 신문 발전과 관련해서 그 비전이나 또 앞으로 계속 좋은 포럼을 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오늘 이렇게 포럼 하나 했는데, 어떤 포럼을 할까 하다가, 이 시대가 처한 환경이 아시다시피 반칙도 많고, 또 불공정도 많고, 특권도 많은 그런 상황에서, 예전부터 있었지만 더더욱 그런 문제가 산적해 살면서, 이제는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터져나온 그런 어떤 분이라서, 공정이라는 화두가 시대적인 어떤 정신이다 싶어서, 토픽이다 싶어서, 이거를 포럼을 해야 되고 싶어서 했고요. 그래서 이게 참석해서 감사하고, 사실은 공정이 누구나 다 원하지만은 또 그동안 해소가 잘 안 됐는데, 공정이 쉽지 않은 문제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불공정을 하나하나도 해서 나가면 또 공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또 이런 외침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청계천이 탄천이 한강물 되듯이 이런 우리 작은 외침이 울림이 돼서 뭔가 진전이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필요하면 수시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NGO 신문은 일반 다른 언론들이 쉽사리 전하지 않는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권, 환경, 안전, 복지 정말 주제로 삼아왔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지만 또 이 프로젝트 덕분에 간신히 여러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의 인사는 여기 오신 분들 소개로 발음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BS 김구철 씨하고 소개 기획을 같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철 씨를 통해서 또 다른 좋은 동시대 친구들도 만나게 됐는데, 오늘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홍도수 교수님 만났고, 또 경제 분야 발전을 또 할 수 있는 또 김희석 박사님도 만나다 보니까 의기투합이 내가 이 자리에 왔는 운동이 됐습니다. 의기에 따른 우리 발전을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포럼이 한 것은 혼자만 행사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명실 상부한 시민단체인 경실련과 같이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경실련은 89년에 창립됐다고 창설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기자 천명명 시절에 또 부동산 문제가 롯데정부 때 많이 시끄러울 때 제가 건설계 동부 기자를 하는데 정로로 많이 쫓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이렇게 경실련하고 공동 또 행사를 하게 됐고요. 특히 또 오늘 바쁘신 가운데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님 모시고 윤수철 사무총장님까지 오셨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경실련 창립면 모시고 경실련의 조직위원장님, 상임집행부위원장님 여러 가지 또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자유와 공정의 대표 공동생을 맡고 있는 김석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님도 오셨고, 우파 중심의 건강한 시민단체를 결집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자유민주총연맹의 조훈 전략팀장님도 오셨는데 잠깐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보면은 사실 공동 주최보다 경실련 단독 주최할 정도로 경실련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진짜 행사가 힘이 나고. NGO는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항상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사회의 정의 원칙, 공정과 공평을 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서 이 국정 운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고, 또 우리 NGO에 대한 역할을 상당히 또 중시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NGO, 시민사회는 정부와 또 기업 이 세 개의 축이 주체가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가서 서로 국정 운영을 함께하는 그런 체계를 나가는 우리 사회가 갈수록 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주도를 하는 그런 사회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자본들은 브레이크 없는 이윤 추구, 그 다음에 정치 권력과 그 관료직의 어떤 그 확산, 강화로 인해서 점점점 우리 사회가 불공정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경실련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었다.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시민사회를 열었다. 그런 대표적인 시민단체입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을 꿋꿋하게 해오신 김호 상집위원장과 윤순철 사무총장을 위시한 경실련 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9년도 서경석 당시 대학생과 저 같이 인천 판유리 공장에 가서 6개월 동안 막노동을 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필요와 욕구와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정의, 공정에서 누구나 다 존경하는 가지고 또 우리가 겉으로 보면 대한민국 사람 치고 정의, 공정을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지식인 치고 정의와 공정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이 마이클 샌들 교수가 왔을 적에 우리나라에서 본인이 말하는 어느 나라에서보다 뜨거운 함대와 환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거기 숫자도 좀 있고요. 좀 맨 밑에 보면 4년 사이에 서민아파트 평형대인 16평형이 4억 3천만 원 올랐고요. 26평형이 9억 이상 올랐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또 하나 현실을 보겠습니다. 김만배, 남욱 등 몇 사람은 2015년 대장동 도시개발 등 주택분양사업에서 하천대유 천화동인의 이름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4천억 원, 그 다음에 주택분양사업으로 또 한 4,500억 원, 합계 8,571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KBS의 최근 보도 뉴스에 의하면 임금 노동자 우리나라의 과반수가 비정규직입니다. 이들의 임시직의 임금은 120만 6만 원, 일용직은 한 달에 155만 원. 그런데 김만배, 이동규는 뇌물 배임 등 범죄를 이용해서 아직 재판 중이니까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구속영장에 일부 드러난 것으로 추측하는 겁니다. 5년 동안 8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게임에 들어선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너무 돈이 많아서 세상이 지루해서 게임에 들어선 사람들의 유행입니다. 빈부격차의 현실, 그리고 승자도시식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고요, 전 세계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에 공감하는 겁니다. 분노는 불공정에 대한 감정입니다. 부정의에 대한 감정입니다. 달림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풍자해서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리는 영상으로 이렇게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 만나지 말라고 대전 시장 같은 경우는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라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의 단절을 조장하는, 사실상 조장하는 이런 코로나 핑계로 이런 가족끼리의 단절을 조장하는 분위기여서 또 모이면 서로 신고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위기를 보고 그냥 우리 시민들, 대전 시민들 위로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걸었다가 진중권 교수를 비롯한 많은
그 프로 막말러들이 저보고 막말이라고 네, 퇴출시켜라 이래가지고 제가 자진해서 방역위원장자리를 사퇴했었고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강요도한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잘 분야별로 잘 맞춰야 한다.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오늘 드릴 말씀이 경제 분야지만 사실은 경제 분야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래라는 것은 물건의 거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거래되는 것은 재산권입니다. 그걸 쓸 수 있는 권한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끝나는 소비재가 아닌 뭐 생산 수단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익이나 임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 재산권을 거래한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겁니다. 돈이 풀려서 그 돈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감에 따라 그 자산을 이미 갖고 있거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산 전체 말하자면 소득 자산 분배랄까 그 전체 가진 그 자산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걸 갖다 쓴 책도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여기에 붙여놨으니까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그래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종교시설 중에서 오로지 교회에 대해서만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서 예배는 조금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의 제기를 했더니 비대면 예배만 드려야 되지만 5명 영상 촬영 예배는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너무 재정이 열악해서 영상 촬영도 할 수도 없었고 성도분들이 대부분 한 7, 80대 고령이라서 영상 촬영을 해도 뭐 핸드폰 같은 것도 없으시니까 뭐 비대면 예배라는 걸 드릴 수조차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청시장이 명령한 대로 목사님 1분, 성도 4분, 5명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15분 지나니까 중간에 7, 80대 어르신 3명이 더 오신 거예요. 눈이 오는데 밖에 내쫓을 수도 없고 그걸 안내할 직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목사님께서 차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8명이 예배를 진행했는데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고 제천시장이 고발을 해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정기세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예자연을 소개받아서 예자연에게 연락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지 개인적으로는 그 어떠한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총연맹 전략기획팀장이신 조근식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단 원로 장로회의 대표 회장님이신 김광희 회장님, 네,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장로회 통합측 증명 총회장이셨죠. 서울교회 담임 목사이신 손다리 목사님, 오시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논문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한 분께 장려상을 수여하기로 본부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오늘 상을 받으실 이석준 님이 심한 감기가 걸려서 본인 대신 동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상은 우리 김성동 대표님께서 해주시고요. 수상하신 이석준님의 동생분 앞으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논문 제목은 유죄 답변 협상 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법 철학적 분석. 어렵습니다. 네. 상장 장려상. 성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3학년 이석준. 위 사람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화두인 공정을 우리 사회 주역인 청년층의 시선으로 진단하고 한 단계 성숙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NGO 신문 창간 20주년 기념으로 진행한 대학생 대상 공정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당선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한국 NGO 신문 대표 김승동 축하합니다. 이상으로 610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 네, 축하드립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교회 올 때 같은 차를 타고 오시잖아요. 교회 오면 이렇게 딱 떨어져 앉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 차한잔 같이 못 마시게 하니까 길 건너 식당에 교인들이 바글바글 앉아서 이런 모습을 강요당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된다고 하니까, 자, 수면하고 그렇게 가능하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협조해서 방역에 도움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그럼에도 왠지 정부가 별로 아직도 별로 교회를 그렇게 잘 안 좋아하는 것은 아마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보수성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제 오해이길 바라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연속해서 다섯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